네, 안녕하세요. 게임 특공대 합의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는 주성성이고요. 네, 녹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월간 우레메 갖고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자 마지막이죠. 그렇죠. 네, 한 시대를 이제 풍미했던 우레메라는 잡지가 20권을 끝으로 이제 끝났는데,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이제 소요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생각보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끝도 없어요. 이게 한 번 보다 보면은 방학 때나 봐야지. 이거 평상시에 보면은 밤새입니다 이거. 2000년대를 향한 꿈과 환상의 잡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죠. 90년 출간인가요? 예, 1990년 출간이네요. 진짜 그 말 그대로 네. 당시에 그 소년들을 위한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잡지. 예, 21세기를 정조준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봐도 재밌으니까. 재밌죠. 너무 재밌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 나왔던 그 콘텐츠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정말 그래요. 네. 제가 봤는데 네. 월간 우레메 요 책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네네. 지금까지도 피규어 프라모델로 나옵니다. 그죠. 2월호하고 네네. 중복이 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고는 희한하게 제가 뭐 살짝 훑어봤습니다만 광고는 중복이 되는데 광고는 연속성이 있는데 콘텐츠는 연속성이 없다. 잡지인데도 콘텐츠는 연속성이 없고 분명히 연재 만화라고 써 있었거든요. 연재 만화인데 근데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단편이에요. 하여튼 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뭐. 이거 보면은 이거 지난번에 못 본 것들 같은데요. 대형 팬도. 대형 팬도. 야, 네. 이거 하나같이 다 명작들인데. 대형 팬더 비디오만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맞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보면은 뭐 우주에서 온 야구소년. 이거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 처음 보신다고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거 이거 같아요. TV 방영까지 한 건데. 그래요? 홈런왕 강속부라고 해가지고. 저는, 미래 야구 애니잖아요. 좀 뭐 하지메 맛있던데요. 네. 상당히 인기 많았는데 그걸 모르신다니 좀 충격입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전 모르겠네요. 그것도 뭐 마법소녀 시리즈인데 네네. 이게 또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법소녀 시리즈를.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의식적으로 남자들은 이걸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죠. 네,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안 보고. 저건 여자 만화예요. 네. 몰래 숨어서 민키는 이제 숨어서 보고 뭐 이랬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서 온 야구소년 신발을 광고할 때 네네네. 여아용 페루샤도 있어요. 여기가 꼭 하나씩 낑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예전에 저희 뭐 어릴 때 보면은 신발 밑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죠. 겨울에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다던가. 네, 그런 게 있었죠. 당가드 에이스, 이건 뭐 스타 에이스라 그래갖고 또 그렇죠. 한국에서 방영을 했던 것이고. 당가드 에이스네요. 네. 프레시맨. 근데 지나노 기사에서는 이게 덩가드 에이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왜 안 맞네요. 법이 안 맞네. 주 단위로 바뀌나요? 그러게요. 덩가드에서 당가드로. 네. 후레쉬맨,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프레시맨은 진짜 전 지금 봐도 스토리가 굉장히 조금 심오했던 것 같아요. 이거 프레시맨 나중에 한번 진짜 소개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거의 진짜 괜찮습니다. 처음 한 거 치고는 그 레퍼런스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이제 소개된 전대물이기도 하고. 예, 더빙도 잘 됐었고.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컨텐츠죠. 또 이게 슈퍼인간 보그맨, 이게 보통 초음전사 보그맨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어떻게 보면 전대 비슷한 설정이죠. 그렇죠. 변신해가지고 싸우는 컨셉이니까. 사람 몸에 이제 기계 갑옷이 착착착 달라붙어 싸우는. 근데 다 이게 그 그림체 자체가 딱 8, 90년대 어떤 호쾌한 이미지네요. 이미지 자체 쾌남의 이미지. 그 당시에 나름 세련됐던 그림들. 메카닉도 괜찮은 것 같고. 네네. 이때 당시 진짜 저 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메카닉 쪽에 특히 디자인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얄쌍하고 세련된 그런 메카닉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뭐 메카닉 쪽은 아직도 디자인들이 좀 참고할 만한 게 많은 것 같고, 복식이라든가 이런 거 뭐 수트가쿠 이런 거는 조금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메카닉 쪽은 아직도 뭐 훌륭하다. 이거 뭐 쿵우보이, 이것도 엄청난 쿵우보이. 용서야.
용소야. 그다음에 용호야. 그다음에 뭐 제목을 맞추면 뭐 상품도 주고 그랬는데 받지는 못하셨을 것 같네요. 이건 뭐 마지막 거니까. 배트맨 신발. 배트맨인데 여기서도 이제 배트맨이 이 배트네요. 네, 배트맨. 이가 되면서 이게 뭐 맞춤법을 틀린 건지 아니면 뭐 저작권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배트맨이라고 쓴 건지는 잘.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90년 신제품. 이 그림 자체는 그 팀버튼 감독의 그쵸. 그 영화에서 그대로 따온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게 90년 2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90년 2월이라면 1989에 개봉했던 팀버튼의 배트맨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아 그럼요. 그때는 뭐 하나 뜨면은 오래 갔어요. 그때는 진짜 1989 배트맨의 충격은 정말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게. 네. 넘어가면 태권브이. 태권브 이게 그때 그렸네요. 맞네요. 아니 태권 태권브이 신작 만든다는 얘기가 이 당시부터 있었네요. 태권브 이때는 태권브 90이 나왔죠. 아 나왔나요? 이때는 이게 태권브이- 나온 거였나요? 네, 이때는 태권브 90년이 마지막이에요. 태권브가.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온 애니라고요? 네네. 오. 이 캐릭터로 해서 이 디자인으로 해서 나왔는데 네. 이후에 태권브이 판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찢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스필버그와 한국 애니메이션의 만남인데 이 타이니툰 이게 스필버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여기 보면 내용상에 보면은 예.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술을 가지고 이 타이니툰 스토리를 접합을 시켜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OEM 그러니까 하청을 했다. 하청을 받았죠. 예. 하청을 받았는데 예. 뭐 나름 그 옛날에 애니 같은 거 볼 그렇죠. 때 이 끝나고 나서 크레딧 올라갈 때 네. 한국 사람 이름 찾아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던 그렇죠. 거죠. 한문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세 글자짜리 한문이면은 네네네. 김아무개면은 그렇죠. 한국 분이시구나. 뭐 미국 애니면은 읽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김씨다. 네, 뭐. 박씨다. 뭐, 이렇게. 뭐 피터 김 뭐 이러면 있으면 네. 한국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네네. 네. 슈퍼걸 이런 걸 방영한 적 있었나요? 슈퍼걸도 진짜 끊이지 않고 나오죠. 네. 끊이지 않고 이 버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은 없습니다. 네, 기억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봐도 굉장히 상큼한 미모에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슈퍼맨 못지않은 힘과 능력을 가진 슈퍼걸이 드디어 등장해서 화려한 활약이 전개된다. 한편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네, 이게 뭐 보면은 슈퍼걸의 능력 철저 해부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같이 그 슈퍼 히어로들이 너무 노출이 있는 의상보다는 좀 이런 클래식한 의상이 좀 좋네요. 차라리 이게 이 어떤 그런 능력보다는 너무 이렇게 신체적인 스펙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보다는 지금 요즘 옛날 같은 그런 의상이 좀 좋은 것 같고. 이건 아까 봤던 네, 보그맨.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생각해도 좀 과하죠. 이런 코스튬 같은 것들. 코스튬도 과하고. 제가 알기로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타쿠들이 굉장히 많았던 애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화가 그 사이러트 메비우스 비슷한데요? 예. 왜냐면은 같은 사람이 캐릭터 디자인. 네네네. 그러니까 그 키쿠치 히데유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사미야 키야? 뭐 그런 이름으로 좀 바꿔갖고 만화 연재도 하고 뭐 그런 분이셨죠. 네, 근데 여 캐릭터 디자인이 여자분이 딱 그 풍이네요. 네, 이 아니스라는 캐릭터가 어떤 남자 오타쿠들의 그때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페르소나 네. 뭐 아이돌 같은 느낌인가요? 뭔가 오타쿠들의 첫사랑 그런 느낌이었던 그 캐릭터였다고. 근데 뭐 첫사랑일 수밖에 없네요. 아니스가 보그맨이 된 이유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스테리 미소녀. 못 참죠. 이런 디자인은 멋있어요. 네, 디자인은 지금 봐도 좀 멋있는데 멋있어요. 실제로도 현재 나오는 오토바이들이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쿠터들은 이런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카울 쪽을. 근데 의상은 아직 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애니 보면은 이런 어떤 슈퍼 아머 이런 거는 보면은 멋있다고 하다가 일상 파트가 나오면 조금 깰 때가 많죠. 왜냐면 그것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일상복을 입히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막 이런 아머 입고 다 싸우고 있는데 막 전화는 버튼식 전화 누르고 유선 통화해야 되고 이러면 좀 안타깝죠. 이거는 그 후레쉬맨. 네, 후레쉬맨의 이 라운드 베이스라고 이 라운드 베이스가 이
제품화가 된 것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기지까지요? 기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지가 제가 이제 아직까지 실제로 못 본 것 같은데. 네, 기지가 열리고 이제 뭐 조그만 뭐 바이오맨들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프레시맨들이 비싸죠. 등장 맞기 딱 좋죠. 이거 썼다가는 이제 뭐 프레시맨들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단면도 내부 구조 설명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하지 않는 거를 진짜 현실같이 느껴지게 하거든요. 네, 네. 이런 파이프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막 동력을 전달을 해주는구나. 이 레이더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껍데기만 있는 것보다는 그림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은 프레시맨이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프레시라고 썼네요.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아까 광고란에는 후레쉬맨이었거든요. 그때는 뭐가 밝혀질 것 같고, 뭐 밝혀질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좀 신선할 것 같고 빨리 올 것 같네요. 일부러 이렇게 틀리게 쓰는 건가? 일부러 헷갈리라고. 근데 전 요 그 서포트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 있죠, 로봇. 네.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 예전에 뭐 서포트 로봇 하면 뭐 R2D2, C3PO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거보다 좀 더 프레시맨 나오는 게 좀 인간적이라고 느껴졌고,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나와야죠. 외계 생명체. 네, 소년 잡지니까 외계 생명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주선 날아다니고 있고, 뭐 고민하는 과학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생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건데 이것만 해도 뭔가 작가의 마음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게 암만 상상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그려도 되나? 그죠. 팔 6개 달린 거 그리면서 얼마나 좀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이게. 이거 괜찮나? 이 정도까지. 모르긴 해도 근데 다 그 스타트랙 같은 데서 한 번쯤은 나왔을 것 같은. 더군다나 그림도 서양식 그림체예요. 네. 굉장히 뭐 일본 그림은 아닌 듯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겠네요. 아이고. 지구의 비행 접시요. 지구의 비행 접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뭐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그렇죠. 소문이 많이 나오죠. 예. 히틀러가 만들었다는 그 뭐 2기까지 2개까지 있었다고 보는 얘기도 있었고, 아담스키 형 비행 접시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TV 방영도 하고 인기가 있었어요. 아니 우주에서 와가지고 왜 야구를 하죠? 아니 지금 뭐 아르헨티나에서 온 야구선이었냐면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지구인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손오공도 처음에는 다 그냥 꼬리가 달린 지구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외계인이었듯이. 일단 꼬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 근데 드래곤볼은 뭐 개같이 생긴 인간도 있고 그런 세계관이니까요. 그렇죠. 꼬리가 달린 인간이 있어도 뭐 이상하지 않다. 이건 뭐 울트라맨 만화 버전이었었고, 쾌걸보이 아지 이거는 지난호에도 저희가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림체가 이건 대만 쪽 그림체 같이. 이게 아마 영화였을 거예요. 영화인데 지금 만화로 그려서 그런 거지. 여기 있네요. 숨막힘의 무림의 세계를 신기한 SF의 촬영 기법으로. 야, 섞었다는 뜻이죠. 핑크 요정 페루사. 변신. 이건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이게 가파가 들어가 있네요. 마스코트 캐릭터가 아닌가. 가파를요. 보통 꼭 이렇게 나타나서 까불까불대는 캐릭터가 한 마리씩 있잖아요. 하나씩은 있어야죠. 스누피가 40세. 네, 1990년에 40세니까 50년생이네요, 스누피가. 굉장히 오래된 만화긴 하네요. 어이구, 한국전쟁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디서 본 거, 무슨 전쟁 영화에서 스누피 만화 보면서 낄낄대는 그런 장면을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야, 굉장히 오래됐군요. 한국 최초의 초미니 인공위성이 제작이 되네, 90년에. 근데 제작을 했다는 얘기지 띄웠다는 말은? 돈다고 나와 있네요. 제작비가 6억 원 정도. 저렴한데요? 지금 감각으로 생각하면. 그죠? 사실 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그래도 지금 달러 환율로 보면은 그 가격으로 못 만들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렇죠. 인플레가 심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당시 어린이들 소식. 간단한 소식들. 나왔다. 텔레파시 훈련법. 여러분도 이것만 훈련이 된다면, 물론
복수로 훈련이 돼야 되겠죠. 네. 네. 내가 뭐 보낼 수만 있으면 뭐합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널리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받을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그냥 쏘나요? 네. 아니 어렸을 때 네. 잡지 같은 데서 이런 거 보면은 진지하게 읽고 연습해 본 거는 저밖에 없습니까? 아니 연습하죠. 이렇게 영상을 하면 네. 제3의 눈이 떠지면서. 그러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하고 하면은 이마에 힘도 한번 줘보고. 네. 아니 MC 스퀘어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렸겠어요 이게. 그 뭐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 난다고 뭐 얼마나 뭐 머리가 맑아진다고. 근데 이 텔레파시 훈련법은 저도 뭐 나름 열심히 수련했습니다만 어떤 그런 극의에 달하진 못했다. 네.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시도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랑 뭐 저 이소룡 절권도책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있어야죠. 네. 쌍절권 훈련법 이런 거랑. 네. 근데 이런 기사 특징이 사파를 굉장히 무서운 걸로 나요. 고르나 봐요. 으스스하잖아요 보면은. 야 이거 뭐 2차원, 3차원 막 디멘션을 막 써가면서 좀 난리가 났는데 무의식의 텔레파시. 시공을 초월하는 텔레파시. 무의식의 텔레파시.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것은 그 중력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터스텔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실을 튕기면서. 옛날에 무슨 영화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프리퀀시였나요? 제목이? 프리퀀시. 네. 그게 과거와 미래의 사람이 막 텔레파시로 연락을 하던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10월에가 생각이 나네요. 네, 뭐 텔레파시는 아닙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메조드네요. 메저드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 테이프 메조드에 의한 심신의 편안함. 이때만 해도 다 테이프 쓸 때였으니까. 이게 뭐 약간 좀 그 연식이 있는 방식일지는 몰라도 혹시 압니까? 지금도 시도해보면은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테이프를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유튜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래도 한 번씩들 연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굉장히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습법이 굉장히 좀 촘촘하고 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야 너도 텔레파시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쵸. 네, 이거는 교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일시정지 해가면서 보시면은 다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정독해 보시면. 이런 도 있네. 건츠펠트법에 의한 텔레파시 연습법. 건츠펠트가 씨가 어떤 분인지 뭐 소개가 좀 돼 있나요? 뭐 어디 대학 교수라도 이제 하시는 분인지. 왠지 어디 대학에 교수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네. 영국 대학의 교수로 계실 것 같네요. 네. 주로 이제 영국의 그 뭐죠? 그 이상한 연구 많이 하는 대학교 뭐 있잖아요. 뭐 캠브리지 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뭐 그런 데서 좀 많이 이런 걸 연구를 하시던데. 아 있네요. 대성공한 텔레파시 실험. 대성공이요. 네. 탁구공을 양눈에 씌운다. 탁구공을 양눈에 씌운다라고 하는 거는 울트라맨처럼. 네. 파괴지왕이라는 말. 파괴지왕이라는 영화. 네. 주성. 성치형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멘다리 형이랑 굉장히 여기 실전 나와 있네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꽂아라. 울트라맨. 꽂아라. 이런 그림도 지금 봐도 좀 으스스해요 보면. 그렇죠. 이 아수라 남작들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텔레파시의 진심이네요. 그 당시 그 담당자분이 좀 꽂혀있던 분야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간에 성공 사례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연습해라. 마지막에 연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즐기는 자를 따라올 수 없다고. 네, 계속 연습을 해서 즐겨라. 연습을 실전처럼. 네. 거기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애니메이션 거장 월트 디즈니로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식의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또 월트 디즈니의 텔레파시 그런 기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월트 디즈니 소개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 소제목을 보다 보면 묘하게 이어지거든요. 자, 이미지의 실예, 마음의 대화, 연습하는 법 해놓고 난 다음에 태양지를 이용하여 성공한 사람. 뭐 맥락은 없는데 뭐 이어지는 것 같고. 생지를 이용해서 텔레파시를 성공했나? 이랬는데 알고 보면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성공한 월트 디즈니다. 읽어보면 나름 진지한 디즈니 기사예요. 이 초기작부터 다 소개를 좀 하고 있고. 네. 단쿠가 이게 또
그 당시에는 비디오가 카루타라고 나왔을 텐데 네네네. 여기서 또 여지없이 단쿠가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름을 좀 틀리게 표시하고 말겠다. 원산지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뭐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이거 많이 명작이죠, 진짜. 제대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고. 근데 단쿠가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도 실제로 변신한 것까지 본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아, 그렇죠. 네. 그게 그 애니가 중간에 그 한 원래 한 40몇 화짜리 애니를 20몇 화까지밖에 수입이 안 됐어요. 아, 이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합체한 단쿠가를 볼 수 있는 게 마지막에 테이프 한 2개 정도밖에 없었다. 아,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 진짜 이거 요리해줄게? 이러면 냄새를 다 풍겨놓고 뭐 그래서 갖고 다 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하려면 다 끝까지 좀 했었어야지.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아직도 좋아하는 만화 중에 기갑창세기 모스페다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또 매니아들이 좀 네. 많아요. 우리 SM 수반이 형님이 그 주제가를 불렀었죠. 아, 그랬었나요? 네네네. 네,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수반 회장님이 그 주제가를 불렀는데 제가 끝까지 본 기억이 없어요. 그건 또 왜 그렇죠? 그것도 끝까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네네, 빌려보셨는데 비디오를 비치되어 있는 비디오를 끝까지 봐도 엔딩이 안 나오더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본 기억이 없어요. 있었으면 봤을 겁니다. 나와 있다면 봤을 건데 끝까지 못 봤고. 생각보다 그럼 무책임한 수입사가 좀 많았던 게 아닌가. 아, 너무해요. 네, 어린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네. 자, 이제 보면은 단쿠가 소개해드리기 전 나와 있고. 네. 단쿠가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지금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봐도 그림이 굉장히 세밀하고 멋있습니다. 세련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우주 도시가 세워진다. 도너츠형 대우주 도시가 세워진다. 이거는 뭐 지금도 뭐 많이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소재죠.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나왔던. 거기에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문명의 이기가 등장을 하는데 의료 포트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진단을 하고 낫게 해줍니다. 이게 드래곤볼 표절 아닌가요? 드래곤볼의 그 후리자 우주선에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고 치료 포드에 거기는 빨라요. 거기는 엘리시움에 있는 포트는 거의 뭐 프린터와도 속도 경쟁할 정도로 지직 하면 그냥 나온다. 인체 프린터 수준이에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집마다 다 한 대씩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못 쓰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뭐 저희가 게을렀다고 보지 말아주십시오. 네, 저희가 게을르진 않았고 아직 뭐 기술이 없습니다. 이 당시 의욕이 너무 앞섰다. 뭐 그렇게 뭐 이미지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림은 기깔나게 그렸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지금 현재 있는 ISS 비슷한 형태예요. 이거는 뭐 그런 형태고 이런 콜로니도 사실 건담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거는 그 건담에 나온 콜로니랑. 콜로니는 그런 것 같고 이건 뭐 일반 인공위성이 이 정도 느낌이고 이런 도너츠형은 아직 안 나왔죠. 도너츠형은 LLC용형이다. 애독자 사원 상품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많이 다양해졌거든요. 다양해졌는데 그렇긴 한데 이게 마지막 거인데 이걸 뭐 어떻게 드리겠다는 건지 저는 안타깝네요.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맛있었겠는데요. 첵스 그러니까 그게 그때도 있었네요. 이게 콘첵스 파마첵스 사건이 생각나네요. 파마첵스 집단 지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집단 지성까지는 아니었고 집단 인성질 정도가 아니었나. 집단 장난? 그 실제로 나올 줄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애독자 상품을 많이 풀었네요. 그러게요. 뭐 그냥 막 지른 것 같네요. 뭐 실제 줄 일도 없겠다. 안 줬을 것 같은데. 크래셔조 이것도 크래셔조. 상당히 그 유명한 그 매니아이죠. 그렇죠. 사인의 주인공이 나오고 이 아저씨는 그 도줄 자비 준장 같이 생겼는데. 뭐 캐릭터 디자이너가 그 야스히코 요시카즈님 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면들이 좀 돌려 쓰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쪽 보면 이제 세일러 마즈와 프라우보를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외모. 이 아저씨도 아무런데 파마가 좀 세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아무로를 몇 년 좀 키우고 그 머리를 좀 기르고 파마가 좀 세게 들어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아, 이 정도면 뭐 애교 같은 수준이죠. 그냥 비슷하다. 네. 아, 같은 작가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도 이게 잊을만 하면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는 지금도 인기 있는 테마예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 유머란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이런 테마 아닙니까? 지금도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것 중에 네. 이렇게 뭐 오랫동안 서서 수행을 하는 승려의 얘기라든가 뭐 13이라는 숫자의 저주 그다음에 뭐 제일 큰 책 그다음에 뭐 바늘요에 누워서 수행하는 승려 뭐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 나와요. 요즘도 소위 말하는 그 레카님들이 자주 다루는 소재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미스테리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이거고 또 창작 동화. 너무 이렇게 심신이 피폐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창작 동화를 보면서 마음을 좀 달래라.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그 잡지에 창작 동화 이런 거 절대 안 읽었던 건 저밖에 없습니까? 넘어가죠. 저는 정말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심지어는 이 사파도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동화라면 그냥. 근데 일단 제목 자체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낚시질인데. 아이고 저자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인수님, 죄송합니다.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좀 힘들어요 사실. 건헤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니악한 컨텐츠인데 건헤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혀 저는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실사 메카 영화거든요. 이 오. 건헤드 메카를 실제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실사로 찍어서 영화화를 했던 뭐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기획 자체가 망하기 딱 좋네요. 쫄딱 망했죠. 기획 쫄딱 자체가 망했죠.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럼요. 네. 아니 하다못해 보통즈만 하더라도 기체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건헤드라고 하고 주인공 기체가 이렇다 그러면은 적 기체들도 나와야 될 텐데 이거 한두 대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실사로 만듭니까 이게? 제가 그 옛날에 그 LD를 놓고 한 그 삐짜 비디오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조롱을 참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심지어 딱 한 번 본 이유를 아시겠죠? 한 번 보고 집어쳐 넣었던 얘기죠. 변신도 해야 되네요. 변신도 실제로 변신도 보여줍니다. 탱크형에서 로봇형으로 실사 로봇을 변신시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 장면만 보면은 다 봤다. 거기만 보면 된다. 아니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그걸 화면을 돌려 썼어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그걸 실제로 변형을 시켜버렸으면 지금 여기만 해도 캐릭터가 10대 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뭐야 설정 재료가 이렇게 많은 게 좀 그런 걸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왜 꼬맹이들이 지 만화 그랬다고 설정은 막 공책 2권씩 써놓는데 이게 설정 노릇만 하다 끝나는 뭐 그런 이 설정집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동화와 연결이 되네. 어떤 사랑의 낚시질. 예. 미끼는 다양할수록 좋다. 설정 낚시. 여기도 그러네요. 지금 이게 난리네. 근데 이게 잘 뜯어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그림만 엄청 몇십 장 붙여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이거 차라리 그냥 레드 아이즈 같이 이렇게 조금 그냥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쪽으로 연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실사 영화로 하려면 그 야욕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이거 실사 영화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본 관계자들한테. 사실 넷플릭스에서 그 강철의 연금술사 시리즈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와, 그 원투 편이 같이 올라왔길래 그걸 봤는데, 제가 진짜, 내가 그 아라카와 히로모 그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철의 연금술사. 실사는 이게 잠깐만. 아라카와 여사님은 과연 그 영화를 보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 보셨으면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 전에 아라카와 히로모 원작 중에 실사된 영화가 있었어요. 또 있었나요? 은수저라고. 은수저. 네, 은수저라고 농업고등학교 얘기를 갖다가 그 해놓은 게 그 만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요? 네. 보셨나요? 그것도 의외로 힘듭니다. 그런가요? 예.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걸 보니까 대강 그 상상이 갑니다. 오죽하면은 그 분이 연재 도중에 그 실사와 영화를 찍는 걸 갖다 보러 갔다가
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화이팅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남겨놓은 느낌이 뭐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기대된다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뭐 보러 와주세요 정도는 뭐 그냥 원작자로서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뭐 내 작품이 3D로 이렇게 살아 숨쉬다니 정말 놀라 이런 거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일본에 계신 작가님들한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작 작가님들 주변에서 이거는 꼭 실사화 시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라. 본편의 명성마저 깎아먹을 수가 있다. 정말. 근데 최근에 또 일본 컨텐츠를 한국에서 영화화한 게 있잖아요. 일본 콘텐츠는 영화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근데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온 게 더 잘 됐잖아요. 저는 저걸 조금 기대했었는데 인랑. 아우 잠깐만요.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일랑 원작을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일랑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정치적이 짙은 만화여서 뭐 그런 게 좀 있죠. 네, 당시 그 좀 일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꼬아서 이제 그렇죠, 나타낸. 그렇죠. 내용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반전 내용이고 서로 그 이중 스파이가 돼서 서로 속이는 그런 좀 복잡한 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일렁일렁거리네요. 기대를 했는데 아쉬웠다. 모든 영화가 어떻게 다 재밌겠습니까? 자 이제 돌아와서 밀림의 망자 레오. 이 시리즈는 뭐 그때는 뭐 다 봤었죠. 이거는 뭐 TV 방영도 했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라이온 킹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왜냐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선점했는데. 내용도 그렇고.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자니 또 라이온 킹의 또 실사 영화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 또한 헐리우드도 헛발질을 하는구나. 굉장히 힘들었다. 이것도 뭐 신기한 보자기도 뭐 동화 내용인 것 같으니까. 보통 뭐 일본 잡지 같으면 여기 그라비아 화보가 들어갈 텐데 좀 아쉽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태권브이가 또 3회 우주전사와 태권브이고 심지어 제 3부에 3회라고 나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압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3부 2회가 있었나요?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1회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요. 2회는 어디서 연재를 한 것인지. 3부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뭐 나쁘진 않네요. 여기 보면은 태권브이가 몸개그를 이렇게 시전하고 있는 이런 거 표현은 굉장히 신선한데요. 뭐 이게 아이의 그림체와 그 성인의 여자분을 그린 거에서 그림체가 확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이질적이긴 합니다만. 뭐 90년대만 하게 뭐 이런 장면에서 콧물도 막 흘려주시고 이거 히로인이라고 뭐 빼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다 그냥 유머일 번지 저리 가네요. 이런 거는 조금 요즘 같으면 좀 피시하지 않아서 이거 좀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논란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비하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나라에 문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 희한한 외계인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외계에서 나타났는데 정작 태권브이의 활약이 없습니다. 몇 컷 안 나오네요. 아까 몸개그 몇 번 하더니 태권브이는 팔짝팔짝 뛰다가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지구를 위해 계속 쳐들어오는 걸로 끝나면서 계속인데 뭐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게 폐간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런 만화가 폐간되는 경우에는 연재처로 옮겨서 다시 연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셨습니까 이거? 근데 사실 저도 뭐 그 뒤에 소식을 들은 적은 없긴 한데 뭐 아시는 분은 댓글란 등으로 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알 수가 없네요. 어쩌면 그 좀 작가분이라도 어떻게 좀 연락이 되시면 이 뒤에 어떻게 됐나. 이거는 또 뭔가요? 해외 만화인데. 그림체가 어떤 그런 프랑스 느낌이네요. 땡땡 같은 그런 느낌이고. 부자 노인인데 로봇을 만드셨어요. 로봇을 만들어서 조절하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조정 미스를 해서 자기 머리를 때렸더니 슬랩스틱이죠. 열받아서 로봇을 부셨다. 이게 부자 노인이 아니라 인성질을 좀 이 나쁜 노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뒷교실. 이게 전호에도 있었는데. 이제 현대인 21세기를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에티켓을 지켜야겠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도 뭐 사실 친구들한테 배운 에티켓 이런 게 좀 많은데 제가 좀 길을 좀 잘못 들어서 네. 그런 훌륭한 친구를 못 뒀으면은 바른 에티켓을 모르고 이제 성인이 돼버리는 그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안타까운 참사가 네. 일어났을 수도 있다. 뭐 어디 방문할 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양실이 뭘까요? 양실이 이제 그 입식을 얘기하는 거죠. 소파.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화식과 뭐 양식 뭐 그쵸, 그런 그쵸. 아하. 여기는 한옥에서는 이겠지만 일본에서는 다다미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일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네, 그렇네요. 여기도 다다미에서는 자부동을 깔고 앉아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예. 인사를 방석 아래로 내려와서 드린다.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예절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외할머니 때 가지고 시전을 했다. 어디 외놈이 우리 집에 들어가냐고 뒤통수 맞기 딱 좋죠. 뭐래요? 이러면서 그냥 예. 일단은 맞는 거죠. 예. 아, 할머니만 해도 그 일본어 교육을 좀 받으셨을 테니까. 아, 그쵸. 뭐, 아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나카무라 선생이 하던 짓을 해! 이러면서 못 이제. 빼먹은 짓 한다고 조심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방송에 먼저 안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앉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보통. 네네네. 네. 바른 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른 편이라는 게 이제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좀 피시하지 않다. 왼손잡이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아, 요즘 쓰면은 조금 문제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요 그 커피잔 받침이 네. 커피를 따라서 식혀서 마시는 용도였다고 그래요, 원래는. 예? 원래는. 이 잔 여기다가요? 받침이, 네, 잔 받침이 예전에 그 노동자들이 이제 커피를 갖다가 빨리 마시려고 식혀서 마시려고 그래서 조금씩 따라가지고 후 불어서 식혀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용도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와인잔을 들 때는 아, 네. 이 얇은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셔야 된다. 많았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흔들어서도 마셔야 되고. 근데 그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 만화에서 보시면은 뭐 그런 거 다 소용없고 프랑스 사람들도 지들 마음대로 자꾸 마시더라. 아니 종이컵에도 따라 먹고 없으면. 네, 심지어는 제가 그 프랑스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와인잔에 든 한 잔 와인을 팔아요. 아이 그럼요. 네. 팩 와인도 팔잖아요. 종이 팩에 들어있는 거, 레토르트 파우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심지어는 뭐 부시 대통령도 그냥 그 두꺼운 부분 잡고 이렇게 마시던데. 아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온도가 전달이 되니까 양말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 돌려서 엔젤 링을 확인을 하고 뭐 눈으로 마시고. 일단 코부터 이렇게 막아서 냄새부터 한번 확인하시고. 예. 아 부질없다. 네, 부질없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숨은 그림 찾기는 아직도 매니아들이 진짜 예전에 고스토로 같은 데에서 휴게소에서 책을 팔았잖아요. 네. 뭐 심심할 때 하라고. 마르지 않는 컨텐츠죠. 자, 스머프도 이제 지난 후에 좀 봤었죠 잠깐. 돈 많이 나왔었고. 아, 근데 이런 만화는 지금 뭐 단행본으로 놔도 사람들이 많이 사서 볼 것 같은데요. 이게 컷 구성이라든가 컬러링이라든가 이런 게 이것도 진짜 뭐 스누피 버금가지 않겠어요? 네. 이것도 3, 40년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 여기서 끝났는데 스머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죠? 패간이니까. 실제로 시리즈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끝을 보고 끝나서 다행이네요. 이거. 다행입니다. 자, 책가방. 신학기 책가방 어우,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빅토리 세이버. 야, 트랜스포머 특집인 것 같은데, 그림들이 대단합니다. 트랜스포머는 그 타카라에서 일본에서 만들 때부터도 좀 다양한 캐릭터들을 갖다 많이 냈었는데 네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만화화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스토리성에 좀 집중을 하면서 캐릭터가 좀 단촐해졌죠. 많이 줄어들었죠. 이게 지금 빅토리 세이버라고 하는데, 이런 빅토리 세이버라는 트랜스포머가 있었나요? 이제 합체의 순간인데요. 대형 제트기랑 사자형 로봇이랑 뭐 이것저것 합체를 하는 거 보면 달탄이었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이거 내 맘대로 번안한 뭐 그런 이름 같은데. 데스 자라스네요. 뭘까? 일본 이름일까요? 뭐 일본 이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에 콘보이처럼. 네. 콤보 가위질식 전법, 뭐 무슨 내용인지 짐작도 안 가는데요, 이거? 공중 돌격 파괴 전법. 이건 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기는 뭐 애독자 카드. 이쪽 카드인데 뭐 마지막 코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싶습니다만. 의미가 있을까? 네.
이런 일이가 또 있어요. 만약의 시리즈입니다. 이거. 이건 만약에. 네. 그러니까 뇌피셜이란 뜻이죠. 네. if 죽었다가 100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 인공동명법.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근데 뭐 최근에 중국에서 네. 실제로 냉동인간이 좀 태어난 적이 있잖아요. 뭐 아, 중국뿐만 아니라 그쵸. 다른 데도 많은데 그분이 왜 유명해지셨냐면은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예. 너무 사랑해서 네네. 냉동을 하셨는데 냉동한 지 3개월 만에 재혼하셨다고 네.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었죠. 예.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냉동실에 있는 거 까먹고 또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근데 할만에 저도 그 뉴스는 봤습니다. 네. 사랑해서 냉동을 보존을 택했으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더라. 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뭐 이런 거죠. 죽지 않는 약. 죽지 않는 약이 발견된다면, 만들어진다면, 야, 만약에 개조인간. 인조인간. 개조인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0만 불의 사내 같은 경우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죄송합니다만 600만 불로는 못 만듭니다. 네. 뭐 저희 청계천에 오셔도 할 수 없고요. 6천만 불 정도는 돼야 좀 뭔가 좀 비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600만 불이라 지금 하나로 얼마일까요? 100만 불이면 14억 정도 될 거고 100억이 좀 안 되는 돈인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 상대적으로 좀 인건비가 싼 한국에서도 좀 힘들어요. 지금 뭐 보스턴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기에 뭐 1년 예산도 안 될 것 같은데 선수 한 명 정도 될까요? 네. 지난번에 좀 봤는데 조항리 이분이 실제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뭐 감독 그런 거 한 분이 맞아요. 네. 왜 여기에 그 사코만화를 연재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네. 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 팔찌 공상과학 이제 오히려 이렇게 사파가 굉장히 좀 무섭고 좀 으스스한 분위기면 조금 좀 집중해서 보게 돼요. 오히려 뭔가 사람 한 명 죽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내용이면 흥미가 동하거든요. 또 바로 이제 SF 만화가 제1회가 이제 연재가 되는데 이거 장대한 신작이 이거 참 하필이면 잡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필이면 이번 달에 폐가 나는 잡지를 잡아서 유리 태풍 아인슈타인이 벌이는 4차원 세계에서의 여러 모험과 스릴의 SF 만화. 내용이 방대할 것 같은데 상당히 본격적인 SF물 같은데요. 내용이 방대할 것 같은데 첫 컷부터 뭐 바벨탑 같은 등대에서 뭔가를 막 뿜어내고 있는데 영화적 연출이 꿈이었구나. 이거 본격적인 연출이죠. 뭔가 보통 일본 만화 같으면 여기 전쟁 씬이 하나 들어가고 뭐 폭발 같은 게 있고 깼을 텐데 좀 그 설정을 읊어줘야 되거든요. 뭐. 서기 2937년 인류는 멸망해 가고 있었으며 버섯구름 같은 거 하나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빛만 보고 끝났네요. 이게 갑자기 모험을 떠나죠. 갑자기 몸을 떠났는데 단 8컷 만에 늦게 해서 누구야? 이러고 놀랬더니 안녕? 나는 유리인데 너는 나와 같이 모험을 떠나야 해 했더니 뭐 누군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어디든 가든 사나이라면 모험을 즐길 줄 알아야 해 라면서 공주라는데 자기가 공주라는데 진짜 공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이게 참 따라갑니다. 비행선도 뭐 우주선도 그렇게 뭐 신뢰성이 딱 있어 보이진 않네요. 렉서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계속 모험을 즐기고 있는데 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폐간이다. 이 가장 큰 그 미스테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점에서 미스테리의 손잡이를 잡자마자 끝났다. 끝이 나버리네요. 안타깝네요. 잠깐 로봇 영화 66편 로봇 영화를 66편이나 소개한다고요? 이만큼 남았는데 66편이요. 몇 페이지만 도대체 66개를 허허. 금단의 옥성. 뭐 짧게 치고는 있는데 네네. 금단의 옥성은 굉장히 또 유명한 영화죠. 금단의 옥성에서 나왔던 이 로비도 로봇이 그때만 해도 100만 불 정도를 들여서 제작을 했던 수트예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 등장한 최초의 로봇 아닙니까 이게? 실제 움직이는 로봇은 여기 처음이라고 아니죠? 그 전에 그 전에도 안드로이드 네네네
그 플래치랑의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스에서 먼저. 마리아도 나왔었고 아 근데 그건 로봇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아닌가요? 안드로이드 같은 형태이긴 했는데 로봇이라고 하기에 로봇 모델이라고 하면은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 전에도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것인데 이게 지금 조금 그 아직도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었고 그럴듯했다. 그럴듯했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는데 네네. 뭘 하나 집어넣으면 가슴에서 그건 애널라이징을 해서 똑같은 거를 복제품을 내놓거든요. 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위스키 한 병을 가지고 위스키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아주 즐겁게 이 위스키를 마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이 금단의 혹성 포비든 플래닛에 우리도 너무 친숙한 네. 총알탄 사나이의 아 레슬리 닐슨님. 그 할아버지님이 그 할아버지가 청년 때 네. 여기 나와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웃긴 작품이 아니라 이런 진지한 SF물에도 나왔었다. 아 그분이 젊었을 때는 일종의 청춘 스타였거든요. 뭐 잘생겼어요 진짜. 예, 나이 잘생겼어요. 드시고 이제 그 개그 쪽으로 전향을 네. 하신 거지. 그래서 이 로봇을 계속 써요. 아 다른 영화에서도 똑같은 거를 쓰고 그런 건가요? 네네 로비드 로봇이 그 다음에도 나오고 어. TV 시리즈 중에 그 톨라이트 존이라고 환상 아 예예. 그런 데서도 에피소드에서 소개가 되고 꽤 많이 돌려 썼습니다. 그건 또 몰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요게 그 다음에 우주가족 로빈슨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스트 인 스페이스 잘 모르겠는데요. 그 로스트 인 영화는. 스페이스라고 계속 리메이크가 돼서 네네. 그게 60, 70년대 TV 시리즈였다가 그게 2000년대쯤에 한번 영화화 됐고 네. 그 다음에 영화화 된 다음에 TV 시리즈로 넷플릭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고 완결이 됐죠. 지금 완결이 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간형 로봇이 있는데 그 프라이데이라는 그 로봇이 서포트 네. 로봇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프라이데이라는 서포트 로봇이 나오는데 영화마다 그 시리즈마다 조금 디자인이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완전 이제 초창기에 나오는 그 디자인이죠. 은색으로 돼가지고 로비드 로봇 같이 머리 투명 관에서 여러 가지 뭐 LED가 막 깜빡깜빡거리고 뭔가 계산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인기입니다. 형사 콜롬보에도 로봇이 나왔었네요. 형사 콜롬보와 로봇? 전혀 뭔가 인공도내 연구소. 네네네. 야, 여기 나와 있네요. 초대 로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영화박물관에 소장되었고 이 작품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제2대 로비형 로봇이다. 그러니까 아예 로비형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그 당시에 상상했던 최신 기술 뭐 이런 그렇죠. 거였나 보네요. 예. 근데 이게 쭉 소개하는 거 보니까 진짜 66개 소개하나 봐요. 쭉 가네요. 쭉 예. 가긴 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유명한 것들도 많고요. 예. 뭐- 홈즈와 왓슨. 홈즈에서도 셜록 홈즈를 비트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77년 작품입니다. 지구가 정지하던 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예. 이것도 얼마 전에 그 케니 리브스 나오는 영화로 리메이크 한번 됐었는데 네. 재미는 정말 없었던 걸로. 옛날 작품이니까. 예. 플래시 고드는 저는 뭔가 환타지물인 줄 알았는데 최악이네요. 최악의 로봇이네요. 왜죠? 가랑이 사이에 드릴을 회전시켜 여성만을 노리는 치안 로봇. 이 조금 그러네요. 파괴되어야 하네요. 예. 얘는. 예. 이것도 요즘 세상에는 나오기 힘든 그런 설정이네요. 치안 로봇이라니. 지구방위군 일본 57년 작품이에요. 57년 작품이면은 그 예전에서도 고지라가 이제 초대 고지라를 갖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이용해서 그 골격으로 메카 고지라를 만들거든요. 일본에서. 네. 메카 고지라가 버전 2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이 괴수를 갖다 사용을 해가지고 로봇을 개조시키는 시리즈는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방위대만으로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네, 뭐 킹콩 로봇도 있고 뭐 메카고지라는 워낙 유명하고. 그쵸. 네.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이게 메가고. 이게 메가고예요? 제트자가. 아니 제트자가죠. 네, 제트자가. 제트자가. 맞아. 그 메가고는 뭐지? 제트자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도 그 고지라 싱클레러티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이요. 네. 거기서 좀 작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쭉 메카고지라 시리즈고. 네. 33편까지 봤는데 66편 다 나오네요. 네. 근데 뒤쪽에는 안드로이드가 섞여 있네요. 600만 불의 사나이 나오겠는데요. 이거 뭐 보니까. 당연히 나오죠. 소머즈랑 뭐. 그죠. 600만 달러의 사나이. 여기 있네요. $600만 사나이.
여기도 그 로비형 로봇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네. C3PO나 요것도 이제 우주가족 로빈슨에 나오는 그 로봇 형태거든요. 네. 네. 프라이데이 메트로폴리스도 한번 나와주고 40번. 네. 요 형태죠. 요게 이제 C3PO의 원형이 됐다고 이제 나오는 건데. 네. 007 카지노 로얄에도 이게 사실 최근에 나온 카지노 로얄이 아니죠, 아니라 아니죠. 예전에 그죠. 하나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로봇이 나온지는 또 몰랐네요. 거의 안드로이드도 나올걸요? 근데 최근에 나온 카지노 로얄도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요. 최근에 나온 카지노 로얄은 다니엘 크레이그 나왔던 거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다고 했죠.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그냥 사람인데요? 그렇죠. 60번 메카고지라의 역수. 여기는 좀 사람 같은 로봇, 뭐 그쪽으로 좀. 안드로이드까지 넘어가네요. 해저 대전쟁. 바이오닉. 나름 또 테마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였네요. 인간과 거의 흡사한 로봇들. 닥터후도 이 바이오맨 시리즈 닥터후도 뭐 아직도 지금 뭐 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콘텐츠 하나의 힘이 몇십 년을 해먹네요. 네. 그러니까 참 로봇 관련 콘텐츠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닥터후 우리나라 DVD 출시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DVD 감상회를 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영국분이 나와가지고 실제 영국분인데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닥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자기 닥터후에서 나왔을 때 어릴 때 그 사이버맨 나오고 이러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파 뒤에 숨어서 봤다. 네. 그땐 그럴 수 있죠. 지금 봐서는 네. 왜? 그런데 이제 어린 나이에 그거를 실시간으로 접했던 사람들은 네. 이제 그런 기억이 갖고 있는 거죠. 네. 뭐 옛날에는 왜 라디오 드라마로 뭐였죠? 우주전쟁? 라디오 드라마를 듣고도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피난가고. 도망 나오고 있으니까.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기 퍼즐이 굉장히 또 야, 많이 여기는 뭐 있네요. 이제 마지막까지 알차게 또 이제 즐길 수 있도록 네. 퍼즐을 갖다가 이제 또 배치를 해놨네요. 네. 이건 뭐야? 똑같은 그림, 다른 그림 찾기. 야,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다른 그림을 찾으라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이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림을 못 그렸어요. 미로. 위로 있고. 겨울방학 스키 캠프. 캠프. 혹시 비용도 남아있나요? 이게 얼마에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갔다 온 내용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리뷰, 체험기 그런 겁니다. 후일담.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내줬으면 이거 리뷰 하나 써 주셔야 블로그. 그런 거죠. 별 5개 눌러주시고. 블로그 체험담. 사실 이게 뭐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습니다만 뭐 이런 사진 한방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유익했어요.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아니야, 미안해. 다음 건에도 만날 수 없어. 미안해. 안타깝습니다. 미안해. 끝이야. 생명의 돌. 생명의 돌. 근데 이거는 뭐 1화 뭐 이런 거가 안 써 있는 거 봐서 단편인가 보네. 여기 써 있습니다. 제1회 세연제 에스페명 이러지 마. 가슴이 아파지네요 또. 이러지 마. 다 알잖아. 또 무슨 내용인지. 생명의 돌. 이거 뭐 굉장히 심각해요. 첫 장면부터. 첫 장면부터 여기끼가 폭발을 하다니. 여기끼가 이렇게 쭉 추락해서 이건 뭐 거의 로스트를 방불케 하는 전쟁. 참 로스트도 재밌었죠. 로스트 재밌었는데. 로스트 뭐 초반 정말 명작이죠. 야, 이거 뭐 사람들 다 죽어 있고 애들 만화에 이런 사람들 잔뜩 죽어 있고 이런 장면 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라이브란 영화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예. 꼬맹이들 둘 빼고는 거의 뭐 전원 사망한. 여기서 이 불사조 같은 이게 무슨 어떤 그런 메타포 같은데. 어떤 초월자가 나타나서 일단 하나 던졌는데 이거 글쎄 물리적으로 회수가 안 되겠는데요 이게. 나다 이러고 나오기 전까지는. 보세요. 나왔나? 와, 등장했습니다. 말도 걸어요 심지어. 아이들이요. 잠깐만 여기 끝인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신 같은 존재들이 뭐 몇 명이 나타나가지고 울트라 형제 같기도 하고 아이들 둘이 나왔는데 10명이나 살아남았다. 10명 선택받은 8명이 도망갔고 살아있는 인간이 와서는 안 되는 세계다.
이 생명의 돌로 구성되어 있는 탑이 부딪혀서 그 생명의 돌 파편이 우연히 맞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네요. 이거 신박하네요. 네. 보통 이런 돌을 맞으면 죽는데.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어떤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못 본 전개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독특해요. 신기하네요. 보통은 독특해. 뭐 이렇게 실수로 생명의 탑을 건드려서 그 저주로 다 죽었다든가. 네. 그것도 아니고 생명의 탑에 있는 그 생명의 돌을 맞아야 살아난다. 이거는 최신 콘텐츠로 리메이크도 가능성 있다. 리부트도 한번. 네, 그럼 이거 리부트 한번 해봐야겠네. 가능하다. 생명의 돌을 맞아라. 가능성 있다. 이렇게 돼서 똑같이 살아난 나머지 8명을 찾아서 데려오면은 너희는 살려주겠다. 근데 추노. 그렇죠.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게 운명인데 너희가 그런 일을 해주면 특별히 너희들은 살려준다. 야 이거 하지만 너희들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운명이다. 이거 영화 데스티네이션. 아유. 데스티네이션에서 네. 데스티네이션이지만 니들이 추노질을 해오면 살려줄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데스 게임이죠. 죽느냐 그렇죠. 사느냐. 죽일 놈들을 데려오면은 너희들은 살려준다. 이거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도 던져주는 그런 좀 깊이 있는 주제가 아닌가. 아니 시키기 전에 네가 갈 순 없어? 이거를 조금 물어보고 싶네. 그게 언제나 이런 컨텐츠에 나오는 초월자들의 문제예요. 아니 니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직접 하라고. 아니 좀 그 돌을 잘 보관을 했어야지. 아니, 비행기가 부딪힐 정도로 큰 생명의 돌이라니. 왜 시험에 들게 하는 거냐, 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들은 이런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그거는 안 된다. 죽이는 살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잘 죽겠다며 죽음을 선택하겠다. 돌을 던지고 죽어버렸다. 야 이거 뭐 파리 대왕과는 굉장히 다른 전개네요. 여기서는 뭔가 놀라운데? 성선설을 채택했죠. 야 일을 하지만 완결성이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자결인데 그것도 이런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그런 그 자결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아니 뭐 사실 초등학생은 어떻게 잡을 방법은 없었을 테니까 자살을 해버렸어. 이거 뒷내용 궁금한데요. 몰랐네. 이거 작가분 혹시 계시면은 좀 제보를 좀 다음 내용 어떻게 되는지. 보통 동화 같으면은 그래 이러면서 살려주는데 짤 없네요. 성인만 하네. 이거.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주제예요. 여기서 안타깝지만 이 생명의 돌은 연재 중단을 당하게 되고 버리는 걸로 끝났다. 버리는 걸로 끝났고 그래서는 또 애독자 그림. 독자 투고 만화가 있던데 제가 아까 보다가 보니까 유난히 한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떤 다음 장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태권브이가 이 태권브인가요? 네 태권브이를 갖다 리파인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뭐 나쁘지 않다. 이게 뭐 베껴 그린 게 아니라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면 굉장하겠는데요? 그런 게 이게 뭐 레퍼런스가 될 만한 게 없어요. 특별히 뭐 제타 건담 같기도 하긴 한데 더블 제타 건담 같기도 한데 조금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게 나쁘지 않다. 어쩌면 이분이 나중에 그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 태권브이 프로젝트 중 하나에 그랬을까요? 디자인을 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 작가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예. 혹시 참여를 하시는 작품이 있는지. 전북 김제에서 사셨던 정 작가님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여지없이 여기도 그냥 주소고 이름 실명이고 다 까놓고 있죠. 주민등록번호 안 적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죠. 전화번호도 물어봐서 싫었을 판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여기 실려 있으면 성인 사이트 다 뚫립니다. 난리 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오랜만에 보네요. 쿤타면. 쿤타면 오랜만에 보네요. 쿤타면이고. 월간 우레메를 빨리 내놔. 싫은데? 근데 재치 있어요. 월간 우레메를 빨리 내놔. 아니면 폐간인데? 그치? 그건 좀 끝났다. 예. 이런 건 좀 따라 그린 느낌이 좀 나는데 이것도 이제 우레메고 이것도 우레메고 좀 뭐 누건담, 패트레이버, 배추도다 무도사 그런데 요거는 조금 어떤 그런 이미지가 뭐 느낌 있다. 일단 저도 못 보던 그림이긴 해요.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신지 현재 스코어가 궁금합니다. 요절복통 개그 코너. 이거는 뭐 옛날 최보람 시리즈 같은 거였을 테고. 하나만 읽어볼까요?
어느 일요일 한 여자가 춤추며 노래하는 써니텐 광고를 보던 할머니가 말했다. 써니텐 써니텐이 요즘도 나오나요? 나오죠. 아 예. 고얀 것 대낮에 여자가 미친 X처럼 왜 그래? 다음날 티파니가 광고하는 것을 본 할머니. 발칙한 것 누가 가봐했으면 모를 줄 알아? 티파니가 누구지? 뭐 티파니가 좀 외국 연예인 아닌가요? 아 옛날에 그 저 진짜 그 연예인 티파니라고 있었는데 그 한국 연예인... 사람인가요? 아니요 외국인. 외국인이죠. 네. 외국 가수였던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노란색이니까 가발을 썼다고 생각하셨다는 거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마치- 보면 좀 네. 노인 비하일 수도 있는 거죠. 뭐좀 전혀 이게 현대는 이거 예. 이런 정도 얘기는 치매 희화 뭐 이런 거. 꺼냈다가는 그렇죠. 큰일 날 수 있죠. 뭐 재미도 없고 흔히들 얘기하는 예. 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지양되어야 할 계기다. 네. 5분이 보내주셨는데 5분만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애독자 사은 상품을 다 받았으니까 당첨됐는데 지난달 거를 이제 당첨을 받으셨을 텐데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연락을 한번 해볼까? 그때 90년 3월달에 선물 받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그리고 이걸 뭐 옛날 주소긴 한데 이걸 또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은 큰일 납니다. 네. 아무리 뭐 개인 정보가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주소까지 알려드리면 조금 뭐 앞쪽 퍼즐 정답하고 울트라맨 울트라맨 애니메이션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가 돼 있네요. 울트라맨 애니메이션 빌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광고는 많이 봤는데 그래요? 저는 광고도 못 봤어요. 광고 못 봤어요. 네. 여기도 일단 광고 나와 있고 학생과학 이런데 은근히 광고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물섬이나. 아우 진짜 학생과학도 제가 거의 정기 구독을 학생과학을 했었어서 진짜 많이 샀는데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좀 아 그러면 학생과학을 버리시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혹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어디 뒤져보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지금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그때는 진짜 학생과학 재밌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머리가 굵은 애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허무맹랑한 예. 뭐 죄송합니다. 이게 허무맹랑하다. 공상과학? 아니 사실 따지고 보니까 공상. 예. 도찐 개찐인데 그래도 거기는 조금 그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뭔가 화성의 인면함 뭐 이런 거 바이킹호가 찍은 화성의 인면함 뭐 화성의 수로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똑같은 그 번역 콘텐츠인데 번역 질이 그쪽이 조금 더 높았던 그랬을 수도 느낌도 있는 좀 게 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한국일보 저 잡지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한국일보에서 내던 잡지예요. 네네네. 그 계열사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교정이나 번역 쪽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상대로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해피아이. 해피아이. 이거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해피아이. 그런가요? 네, 해피아이 아동복은 이거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남대문 쪽에. 자 이렇게 해서 90년 1990년 2월 20일에 발행된 3월호죠. 통권 25 3월호를 좀 살펴봤는데 재미있었고요.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예. 끝이에요. 예. 네, 재미있고 안타깝고 저는 조금 놀란 게 그 마지막 콘데도 뭔가 좀 최선은 다했다는 느낌이 있네요. 힘 빼고 만들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최선은 다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뭐 지키지 못할 약속도 막 내뱉고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런 느낌으로 마치 어떤 패전 투수가 던지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이랄까? 어떤 뭐 네. 그 어린이 잡지계의 심수창이랄까.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월간 우렘의 통권 20호 마지막 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렘의 영화하고 그다지 상관없는 잡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 우레메가 93년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저도 머리가 굵을 대로 굵었는지라 극장에서 보거나 그런 비디오를 빌려보진 않죠. 이제 그 나이 때는. 솔직히 어디서 봤다고도 못하잖아요. 지나가는 그런 걸 보고 있냐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데 이게 참 어떤 추억을 잠깐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네네. 뭐 저희도 즐거웠고 네. 예, 보시는 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네. 너무 길어요. 그죠. 원래 요즘 애들 무슨 뭐 뽀로로 틀어놓으면은 네네네. 정신 못 차리고 보는 것처럼 네네. 요즘 40대 어른한테 이거 한 번씩 던져놓으면은 한 2시간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십덕들 특징이 말이 많거든요. 하나. 할 말이 너무 많아. 그 십덕 둘이서 이제 이런 만화 하나 놓고 보고 있으면은 그냥 둘만 모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요. 몰라요. 여기 한 명 더 네, 있었으면 네. 아, 밤새도 다 못하죠. 힘듭니다. 어쨌든 재밌었고요. 더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도 합의 관련 볼거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